Always on your side, victory. 안녕하십니까, 빅토리 입시랩 이우승 대표입니다. 오늘 날씨 많이 덥죠. 어머님들 건강관리,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중앙대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2등급대고 경희대 건국대를 쓰는 것도 좋지만 내가 중앙대를 한번 도전해볼 순 없을까? 그래, 서연고 서성하는 바라지도 않겠지만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전형이 나에게 유리한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주관적인 의견이 다소 들어간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오늘 2021학년도 중앙대학교와 2022학년도 중앙대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리고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과 예상 등급, 그리고 다빈치 전형과 탐구형 인재, 소프트웨어 인재, 그리고 3학년 때 활동은 어떻게 채워야 중앙대에 합격할까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고요. 시간이 조금 허락된다면 중앙대학교 입학사정관님들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1대1 방송 때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학생부 교과 전형, 이렇게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교과 같은 경우는 교과 70에 비교과 30에 수능 최저가 있었고요. 학교장은 수능 최저가 없었죠. 이렇게 이번 연도에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는 이렇게 하나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501명 정도를 선발하고 있고요. 교과는 70%에 비교과가 30%인데요. 진로 선택 과목 ABC로 나누게 되는 이런 진로 선택 과목이 10%, 그리고 등급으로 나오는 것이 90%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가 있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는 이렇게 조금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탐구가 2과목 평균, 그리고 제2외국어나 한문을 사탐을 대체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없어졌습니다. 대신에 탐구 1개만 적용이 되고요. 졸업자는 이번 연도에 교과 응시가 불가합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가능했다라는 것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4명 정도였지만 이번 연도에는 이렇게 10명을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최저가 완화되었다라는 것은 작년보다 성적의 소폭 상승을 말하는데요. 세계합 6과 세계합 7에 큰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시험을 보는 우리 학생들은 잘 아시겠죠. 또한 2021학년도는 전년 대비 인문계열의 지원 인원 감소폭이 두드러지는데요. 2022학년도도 경쟁률 또한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2020학년도와 2021학년도 이렇게 점수를 비교해보면 평균 등급이 조금 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대비해서 중앙대학교 위아래 학교에서 교과 선발 인원이 약 1200명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앙대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 교과 합격선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수능 최저 완화로 인해서 평균 등급은 비슷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예상 등급이 이제 조금씩 떨어지겠죠. 추가 합격률이 조금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학년도와 2021학년도 모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통과율이 이렇게 40% 정도, 40%에서 50% 정도의 수준을 보이기 있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은 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 역시 수능 최저를 맞춘다면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으며 충원율 또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200% 정도가 되기 때문에 모집 인원보다 약 2배수에 해당하는 학생까지 합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연도에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학생들은 내가 비록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이지만 도전해봐도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 통과율이 이렇고 충원율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조금 맞출 수 있다면 한번 도전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 다빈치 인재 전형의 변경사항인데요. 가장 두드러진 점은 이렇게 교사 추천서가 폐지가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왜 중앙대학교에서 다빈치 인재 전형에서 교사 추천서를 작년까지 받았을까요? 교사 추천서에서 선생님이 학생을 평가한 부분 역시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다빈치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2022학년도엔 선생님이 학생을 평가한 부분을 어디다가 채우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2학년까지의 행특이라든지 자율활동, 세특활동에서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은 이렇습니다. 우리 학생은 저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2022학년도에도 역시 서류에서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른 말로 한다면 인성평가겠죠. 또한 이제 면접이 새로 생겼습니다. 면접이 새로 생겼는데 서류 3.5배수 보고 그리고 면접으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겠다라는 의지가 대단합니다. 잠시 뒤 다빈치 전형에 어울리는 학생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입니다. 학생부 100%로 선발을 하고 교과 70%, 비교과 30%로 1000점 만점으로 환산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과 70%를 보면 이렇게 등급으로 나오는 거 1등급부터 9등급으로 나오는 거 90%,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ABC로 나오는 거 10%로 만점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과 같은 경우는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아니라 출결 1일 이하는 다 만점, 봉사는 코로나 때문에 전원 만점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장 추천 인원은 10명으로 제한하고요. 재수생은 불가합니다. 근데 10명이 다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수능 최저만 잘 맞춘다면 이 힘든 입시에서 한번 도전해 볼 만합니다. 그러면 수능 최저는 어떻게 되는지 주변 학교들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등급이 코로나19로 6월 9일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인문계열은 이렇게 세계합 7이고요. 자연계열도 세계합 7인데 수학은 미적분과 기하 중에서 하나만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탐구는 한 과목이고요. 그래서 2, 2, 3 정도가 나와야 합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탐 같은 경우는 1과 2, 2가 불가하니까 요점 또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연계열은 그대로인데 인문계열이 3합 6에서 3합 7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인문계열 학생들에게는 조금 희소식이 될 전망입니다. 주변 학교들과의 관계도 봐야 할 부분인데요. 연세대나 한양대는 교과에 수능 최저가 없고 고려대는 중앙대보다 수능 최저가 높습니다. 서강대학교의 수능 최저 완화로 인해서 서강대 교과보단 수능 최저가 높아졌고 성균관대는 소수점을 절사한다는 점에서 중앙대보다 약간 높습니다. 이런 점들로 보아서 서강대학교는 중앙대학교보다 높은 수능 최저가 있으니 1등급 초반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1등급 초반 친구들이 서연고, 서성원에서 다 가져가게 된다면 중앙대 직윤의 예상 점수 같은 경우는 1등급 중반 정도에서 1등급 후반, 그러니까 2등급까지는 내려오진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수능 최저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요. 그런 식으로 1등급 중반에서 2등급이 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합격자 주요 교과 평균 성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게 2021학년도 학생부 교과 요기 말하는 겁니다. 여기는 교과 70%와 비교과 30%, 그러니까 요번 연도랑 거의 비슷하게 뽑죠. 최저도 비슷하게 있고요. 이거를 중심으로 우리가 평가할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수능 최저가 조금 낮아졌고 인원수가 학교당 10명으로 좀 더 늘었습니다. 인원수가 학교장은 4명이었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인원수가 제한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인원수가 학교당 10명으로 제한되고 재수생 유입도 차단된 2022학년도의 경우는 평균 등급은 작년이랑 거의 비슷할 것으로 상상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 평균 성적입니다. 합격자 평균 성적이고 등록자 평균 성적은 아니라 합격자 주요 교과 평균 성적입니다. 평균 등급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살짝 올라갈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하지만 인문의 경우는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하는 학생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1등급 중후반까지도 합격생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1.0등급에서 1.4등급 사이에는 서성안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연도 또한 상위권 대학에서 교과 전형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1.5등급 이상의 합격생들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또한 자연계열의 경우는 인문계열보다 수능 최저를 맞추는 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신설학과의 영향이 상당히 많이 받는 학과들이 많기 때문에 인문계열보다는 성적대가 이렇게 조금 더 아래로 판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2합 5인 경희대 그리고 뭐 건국대 이렇게 단단히 버티고 있기 때문에 2.0등급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의 경우는 1000점 만점의 환산 점수를 가지고 올 수 있겠는데요. 합격 예상 가능 점수는 990점에서 한 983점?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산 점수 계산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조금 쉬우실 거예요. 중앙대학교의 경우는 진로 선택 과목 10%의 경우는 올 A와 올 C의 차이가 7점에서 8점 사이가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들 보다는 이렇게 등급으로 나오는 경우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으로 2022학년도 중앙대학교 교과 예상 등급을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대학교라는 학교의 레벨과 위치를 고려하였고요. 수능 최저의 유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렇게 대학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번 수능의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는 1.5등급에서 1.7등급 정도가 적절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 경쟁률에 따라서는 1.8에서 1.9등급 학생들도 합격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도전해보시면 인원을 10명 이상으로 선발하는 자연계열에서는 한번 이렇게 1.8, 1.9 친구들도 한번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다빈치, 탐구형, 그리고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의 변화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전형의 인원 변화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다빈치 전형의 경우는 15명 정도가 감소하였고요. 탐구형 인재는 43명이 늘어났습니다. 두 전형 모두 재수생과 현역 학생들이 같이 쓸 수 있고요. 학교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가 필요합니다. 다빈치의 경우는 2단계에서 면접 30%가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빈치 인재 전형은 어떤 학생을 선발하고 있을까요? 우선 인재사항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학교 생활에서 학업과 교내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균형적으로 성장한 학생이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아래 평가 비율도 20%씩 참 균형 잡힌 학생을 좋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생활기록부도 균형 잡힌 생활기록부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네요. 우선 성적의 균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극명하지 않은 학생, 예체능은 입시에 도움이 안 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한 학생, 이런 학생들을 좋아하겠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탐구 활동입니다. 내가 전공과 관련된 활동의 나열 및 심화도 좋겠지만 국어는 국어를 잘하고 탐구하는 학생, 수학은 수학을 잘하고 탐구하는 학생이 다빈치 인재 전형에 어울리실 겁니다. 세 번째는 선생님의 평가입니다. 앞서 다빈치 인재 전형의 교사 추천서가 폐지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그것을 어디서 물어볼까요? 라고 묻는다면 생활기록부 속에서 선생님들의 평가들이 그것을 대체할 것입니다. 선생님들에게 잘 보여서 우리 좋은 생기부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네 번째는 아무리 다른 활동이 균형 잡혀도 성적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 없겠지요. 마지막으로는 우수한 결과물입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 생활기록부 마감할 텐데 발전 가능성을 보이려면 내가 전공과 관련된 활동의 나열은 이제 그만하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1학년 활동과 2학년 활동을 통해 어필했던 관심을 이제는 심화시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5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친구가 다빈치형 인재에는 어울린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탐구형 인재는 어떤 학생이 어울릴까요? 인재상에서는 고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전공 분야 탐구 능력을 보인 경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얼만큼 알고 있고 얼만큼 사고할 수 있는가 말해주는 생활기록부를 뽑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탐구 역량인데요. 다빈치는 다양한 탐구를 희망했다 하지만 탐구형 같은 경우는 한 분야에 심화된 전공 탐구를 하는 생기부를 좋아합니다. 내가 어디까지 탐구해 보았고 그 탐구 과정에서 이러한 결과물이 나왔다. 이러한 생기부가 탐구형 인재에 더 어울리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반고보다는 특목고에서 더 많다는 것도 이미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 알고 있는 사실일 텐데요. 발전 가능성, 인성 물론 중요하지만 탐구형 인재와 소프트웨어 인재의 경우는 내가 한 분야에서 고등학교 수준 이상의 전문가야 라고 말해주는 생기부가 저는 합격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다빈치의 경우는 면접에서 내가 부족한 과정들을 서술하거나 혹은 자기소개서에 뽐낼 수 있겠지만 탐구형은 면접이 없기 때문에 면접에서 물어볼 수 있는 과정들이 생활기록부에 반드시 있어야겠습니다. 그 전에 정리해보자면 다빈치형은 균형 잡힌 탐구 활동을 진행한 학생이 선발될 것이고 심화된 탐구로 우수한 결과물을 가지고 온 학생이 선발될 것입니다. 일반고에서 심화된 탐구 활동을 하기 상황상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균형 잡힌 탐구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이고 특목고의 경우는 심화된 탐구 활동을 할 수 있겠는데요. 중앙대학교에 발표한 합격자 분포도를 보면 어머님들께서 확실하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전형의 경우는 일반고 특목고 할 것 없이 이렇게 심화된 탐구 활동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반고의 비율이 조금 더 높죠.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 다빈치 인재 전형은 어떨까요? 일반고가 엄청 많네요. 이런 점들을 보아서 다빈치 인재 전형은 다양한 활동을 골고루 한 친구를 선호하겠고요. 탐구형 인재 같은 경우는 지원 계열에 맞춰서 조금 더 심화된 활동, 이런 부분들을 더 잘한 친구가 이렇게 탐구형에 어울릴 수 있다라고 판단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일반고는 그럼 다빈치를 넣어야 되고요. 탐구형은 그러면은 자사고 외고가 넣으면 되겠네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일반고에서도 심화한 친구가 있다면 탐구형은 인재를 넣고 특목고에서도 진로가 불분명하거나 다양한 활동을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다빈치가 조금 더 어울릴 수 있겠죠. 또한 2021학년도 전형별 지원 인원과 등록 인원의 내신 등급 비율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다빈치 전형이 있고요. 이렇게 탐구형 전형이 있습니다. 이 보라색으로 1등급, 그 다음에 연보라가 2등급, 연년보라가 3등급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등급과 2등급의 분포도가 비율이 다빈치 전형은 60% 이상이 1등급과 2등급이 60%까지 이렇게 참고하고 있습니다. 탐구형 같은 경우는 1등급의 비율이 별로 없습니다. 2등급과 3등급까지의 비율이 거의 60% 이상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2등급이네, 탐구형은 3등급까지 많이 뽑으니까 탐구형 넣어야지가 아니라는 거, 이런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 생활기록부마다 탐구형에 어울리는 생기부가 있겠고요. 다빈치에 어울리는 생기부가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콘텐츠를 어떤 것들을 계획하면 좋을까 라고 참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현재 오늘 7월 14일이잖아요. 그래서 방학을 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학교에서 3학년 활동 마무리 작업 한창 진행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중앙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었습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 공통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업 역량이겠지요. 학업 역량에서 원점수와 평균, 편차를 활용하여 우리 학생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였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교과목을 이수했고 성취도는 어떤지를 평가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이미 다 끝났죠. 그동안 공부하느라 잔소리 듣느라 학원 다니느라 너무나 고생 많이 했어요. 조금만 더 힘내면 대학에 가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내년이 오기 전에 꼭 대학교 합격 통지표 받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이미 끝난 거니까요. 두 번째, 탐구 역량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폭넓게 탐구해 보았냐고 묻습니다. 자,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생기부와 고등학교 2학년 생기부를 펼쳐보세요. 그런 다음에 내가 호기심만 가지고 혹은 관심만 가지고 끝나버린 활동들이 참 많이 보일 겁니다. 그 활동들을 3학년 때 다시 가져와서 심화 탐구를 해보는 거죠. 겉으로만 보이는 관심을 내가 진짜 여기까지 해봤어 라고 할 정도의 탐구 활동을 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학습을 설정하고 실행해 보았느냐를 묻는 건데요. 저는 이 부분을 내가 성적이 부족한 부분의 세특을 채우는데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내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학 과목이 부족하다면 수학 세특에서는 탐구활동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를 어필하기보다는 내가 수학 교과를 잘하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세웠고 실천한다, 이런 뉘앙스로 세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부족하다면 진로활동에 넣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학이 부족하니까 수학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하고 실행해봤어요 라는 과정이 세특에 들어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의 경우는 탐구형보다는 다빈치 인재 전형이 조금 더 와닿을 겁니다. 세 번째는 학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학습을 해나가는 자발적 의지와 태도인데요. 참 이 부분이 애매합니다. 생활기록부 누가 시켜서 수행하고 학습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선생님이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무언가를 계획하고 활동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발전 가능성입니다.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하고 수립하고 실행하는 역량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는 학업적인 계획도 좋고요. 탐구활동의 계획도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세특의 마지막을 좀 이렇게 장식하셨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너 대학 왜 와? 지원 동기가 뭐니? 라고 교수님께서 물어보신다면 내가 계획한 학습이 있는데 이것을 고등학교에서 못하니까 대학교에서 할게요 라는 식으로 이런 마인드가 우리 학생의 세부 능력 특기사항의 맨 마지막 문장을 좀 장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제가 항상 요구하는 거 있잖아요. 무엇을 계획해서 포부를 드러냄, 무엇을 더 계획하겠다는 다짐을 함, 이런 식으로 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화합인데요. 이 부분은 인성평가도 평가받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인성이란 무엇일까요? 생활기록부엔 착하지 않은 학생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인성이라는 것은 내 활동이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공동체의 목표가 완성된 경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수상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완벽한 결과가 나타나니까 수상 선택을 할 때 공동수상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창조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로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두 학생이 싸운다면 보통 친구 같은 경우는 뭐 대화를 풀어요 이런 식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입학사정관님들을 깜짝 놀랄 만한 문제 해결력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인성평가를 나누기가 매우 애매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뭐 성실성, 배려, 나눔, 뭐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없는 친구들이 더 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무엇보다도 선생님이 학생을 평가하는 문장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업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함, 이런 말들이 예전에는 뭐 누구나 다 참여하지 라고 어필할 수 있겠지만 현재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사가 수업을 잘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학생임,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과거와 똑같이 이렇게 기입되더라도 다른 평가, 더 높은 평가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배운 게 있다면 그것을 친구들과 나누려는 태도, 이런 모습들이 인성평가의 일부분이고 학업 역량의 인성화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학년 세특, 행특 매우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다빈치의 통합 역량인 20%, 다빈치의 통합 역량입니다. 우리가 생활기록부의 전공에 관련해서 뭘 하려고만 하니 내가 국어를 잘 배웠는지 수학을 잘 배웠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내가 다양한 부분에서 역량을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국어에서는 독서를 통해 생각의 깊이를 보여준 학생, 수학에서는 수학적 원리를 이용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한 학생, 영어에서는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번역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탐구한 학생, 이런 학생들의 성장 과정과 결과가 나와 있다면 좋겠습니다. 꼭 전공과 관련해서 활동 안 해도 되니까 내가 1학년 때, 2학년 때 멈춰 있었던 활동들이 있다면 3학년 때 전공과 꼭 맞지 않더라도 심화시켜보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는 교내 예술, 문화, 체육 활동에서의 쌓은 기본 소양입니다. 나 빅토리 비록 문과지만 체육대회 1등 하겠어, 이런 부분들이나 학교 축제 등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을 꼭 나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입시에 도움 안 된다고 기가 대충하고 체육 대충하고 음악 대충하고 이런 학생들 많은데, 이런 학생들은 다빈치 인재 전형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잘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다빈치에 조금 더 맞겠죠. 다음은 탐구형 인재와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의 30%에 해당하는 전공 적합성입니다.
지원 전공 계열의 관심과 이해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활동한 과정, 배운 점 생기부에 쓰셔야겠죠. 근데 참 애매한 게 이해한 정도, 어느 수준까지 이해해야 되는 건데 라고 궁금하거나 고민이 참 많습니다. 이런 기준이 참 애매한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합격자들의 생활기록부나 학교에서 우수하다고 평가하는 세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수준 이상, 즉 대학 선행학습 정도의 심화탐구 과정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것을 조사하고 보고서 써왔어요, 이런 거는 탐구형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탐구형의 전공적합성은 조금 더 깊은, 조금 더 멋진, 조금 더 넓은 그런 탐구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교 교육과정에서 지원한 전공의 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 성취 수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즉 고교 수업은 높은 성적이고 활동은 그 이상이 되어야 중앙대학교가 말하는 이 전공적 합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전공적 합성을 어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 다 고교 수준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경쟁자들보다 우수한 평가, 그리고 내가 뽑혀야 된다면 이해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탐구형 인재를 지원하실 친구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내가 등급이 2등급대, 3등급대다, 근데 탐구형 한번 해볼까?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공적 합성을 어필하기 위해서 대학교 커리큘럼 혹은 뭐 선행학습 이런 것들을 조금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말 주관적인 생각이지만요, 저는 그래요. 오늘 중앙대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나의 생활기록부를 보면서 어떤 전형이 나에게 맞는지 찾아서 안정적인 대학 라인을 완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빅토리 입시랩 이우승 대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 합격이 어렵다고? 과연 그럴까? 너도 할 수 있어. 수시 어렵지 않아. 내가 도와줄게. 우리가 있잖아. 학생이 다치지 않는 입시. 대학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많은 학부모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2022학년도 빅토리 입시랩 수시 결과 컨설팅 모집을 시작하겠습니다.